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일부 수세 김준호입니다. 1월 31일 일요 경마입니다. 휴장 전 일요 경마인데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좀 인기만 접전이 좀 많지 않나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휴장 전 경마가 늘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경주가 아닌가, 하루가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도와주실 분이죠. 백동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동일 위원, 제가 좀 섣부른 판단을 했나요? 좀 인기만 접전이 좀 많지 않나. 근데 그 뚜렷한 능력이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백동일 위원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금토 경마 같은 경우에는 휴장 전 경마답게 좀 난전의 편성 구도가 많이 있었고 이변 기대감이 있었다라면 일요 경마 편성을 자세히 보시면 게이트 자체는 이제 마지막 주에 마지막 경마이다 보니까 꽉꽉 채워져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특출나게 크게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들 간에 접전 구도가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하루보다도 중심을 잘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가 한파가 정말 심했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뭐 날씨가 엄청나게 좀 푸근한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서 부산 경마 공원은 포화주로였다면 이번 주 서울 경마는 이제 건조주로 여건인데요.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재검을 치렀던 마필이었던 매직 댄서 완전 물결 사이에서 오히려 좀 더 발빠른 선두력으로 앞서는 장악했다는 점에선 이 마필의 기습 가능성은 반드시 염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선 마필과 병합 속에서 성과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내선 1번 게이트의 문세영, 선행 선입 충분히 가능한 이번 편성에서 천리라면 데뷔전 기대치 충분하다 평가하겠습니다. 마이트잼 이번에 충분히 자리 선점도 가능해졌고 거리 자체도 부담이 없고요. 능력 상승세에 대한 준비 자체도 여유감 있게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있다 평가합니다. 자, 3번만 로열 기블리도 원래는 그 선두권에 좀 가담하면서 좀 결정력이 없었던 말이죠. 그래서 참고 타는 것을 계속 믿어내었던 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만 로열 기블리의 마지막 한 말. 한파 속에 가장 이변이 많았던 그 등급 편성이라면 하이 등급이었죠. 6등급 편성이 가장 많은 이변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경주 6등급 편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도의 마필이 게이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능력이 전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마필들에게 좀 눈길이 가는 경주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동일 의원. 전반적으로 보면 뭐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마필 속에 우세한 마필을 좀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더 특출났다 하기에는 좀 애매한 마필들이 많죠.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서서히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최근에 좀 더 강했던 상대들과 뛰면서 걸음을 늘려왔던 마필이 바로 12번마 과천 언더죠. 12월 12일 너는 에이스와 당대 챔피언이 이끌었던 흐름에서 선입가담 이후에 끈끈함을 보여줬고 직전 1000m에선 외선 전개 속에 좀 아쉬웠던 끈끈함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스피드 그리고 기본 뚝심 자체도 보유한 마필이라 내선 자체에 발빠른 마필이 없는 이번의 경주라면 과천 언더의 상승세는 기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천 언더 경주를 치면 칠수록 걸음이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1200m에 도전하고 있는데 좀 더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상대마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백돌리언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내치기에는 이번 웰빙 스토리의 변화에 좀 염두를 두고 있는 경주입니다. 주행 심사 때에는 마필 자체가 좀 주행이 덜 잡혔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데뷔전 실전 치르고 직전의 경주에서 걸음의 여력은 많이 좋아진 마필인데요. 무엇보다 당시 기승을 했었던 조재력 기수가 저번에 발주를 받고 나서 전개 자체를 원활하게 끌어내질 못하면서 약간 전개가 밀리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2번 게이트를 부여받았는데 이번엔 직전에 변화를 필두로 해서 병합 위주의 훈련을 해줬는데 성과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2번 게이트의 이점 약해진 상대라면 충분히 경쟁력은 갖췄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마 비키라이가 데뷔 이후에 계속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에 대한 여유는 계속 좋은데 아쉽게도 타이밍을 못 잡고 있죠. 이번 훈련 역시도 의지가 상당히 좋은 모습 속에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취입 충분히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 평가 드리고 싶고 바깥쪽에 있는 군마 천지공사가 데뷔 전 내치기에서 전개가 완전 밀려버리면서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만 끝걸음에 대한 여력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라면 변화에 대해선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돌위원이 말씀해준 4도의 마필. 저 역시도 이 4도의 마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5번마 비키라이라 마필이 그 데뷔전을 치러왔던 말이 천지스톰, 수석 캡틴 이런 마필과 싸우면서 마신차는 있지만 3차권에 왔었고요. 그 다음 경주 보면 금각 축제, 골드마인 좀 상대들이 좀 강했다라고 좀 평가를 했던 경주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보면 벨라로라라는 마필은 답보 변환이 잘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 마필을 또 못 이겨서 좀 못내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를 보면 비키라이가 조금 더 근소하게 우세가 아닌가. 저는 5번마 비키라이의 우세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백돌위원이 5번마 가천 언더에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5번마 비키라이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최근 잘 뛰어주고 있는 두 마필이 딱 눈에 보여요. 근데 이제 직전보다 이제 부담 중에 늘었는데 과연 이 두 마필의 선전이 기대되는지 아니면 틈새를 도전해 볼 마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위원, 두 마필이 좀 우세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도 있는지 아니면 두 마필의 선전이 기대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심 마필로서는 이번 동천의 가이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자체는 풀게이트인데 사실상 능력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몇 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천의 가이는 작년 5월 30일이죠. 마필이 주립불량 등의 이유로 거세를 담행하고 나서 거세 이후에 계속된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무엇보다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좋은 마필이고 여차하면 선두권 장악이 가능할 만큼 스피드가 여유가 있죠. 직전보다 늘어난 부중 자체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층 약해진 상대 속에서 게이트 이전까지 좋은 이번의 경주라면 중심으론 손색이 없다 평가드리겠습니다. 예, 동천의 가이가 부담중에 늘었어도 문제없이 극복해 줄 것이다 이런 편이고요. 상대마도 알아봐야겠죠.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경주 자체는 두 마리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줄 것 같습니다. 역시 11번마 슈퍼스타트겠죠. 발군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발력에 비해서는 지구력 자체는 아직까지 좀 힘이 덜 찬 느낌은 있는데 선행을 장악했을 때 또한 어떤 전개에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할 만큼 보편적인 스피드에서 열감이 좋은 마필이라 역시 늘어난 부중 자체가 이 마필한테 발목을 잡아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두권 장악 여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딱 변수는 이걸 것 같아요. 동천의 가이는 워낙 힘이 좋아서 중심에 손색이 없는데 11번 슈퍼스타트가 전개를 원활하게 풀지 못해서 무너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틈새를 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12번만 미스터 탱크란 마필입니다. 정말 이 마필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던 이유 자체가 훈련 때 보면 거의 뭐 2등급에서 왜 5등급에 있나 생각할 정도로 매번 좋습니다. 항상 좋은데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스피드를 앞선에 붙이면 힘이 딸리고 참았다 타면 타이밍이 안 나오고 계속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두 마필 밖에는 특별히 강자가 없다는 층에서 충분히 최근의 아쉬움 만회할 수 있는 마필을 소개를 드리고 싶고
4번마 곤솔이란 마필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감량 요건이 워낙에 좋고 직접 무리했던 전개 속에서 선전을 해줬다는 장점을 판단했을 때는 종반 한 발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57대 57 높은 부진을 달고 있는데 두 마필의 선전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두 마필의 선전을 좀 믿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경주 지금 아직 어린 말들이에요. 제가 이런 1월 달 들어와서 5등급 편성, 특히 이제 5등급 편성이죠. 3세 말하고 우리는 지금 단정을 져요. 근데 단정을 짓지 마시고요. 아직 2세 말하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갓 3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세마하고 3세마하고 4세마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직 근육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조금은 열어두고 싶다라고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4번마 곤솔도 관심을 갖고 싶고요. 9번마 세제사랑이나 마필 아마 방송에서 몇 번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9번마 세제사랑이나 마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마필의 전력이 좀 앞서 있다. 하지만 갓 3세가 된 마필들이 57의 부중을 달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싶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일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번 경주를 4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했는데 일단 깜빡이 막건은 추천을 안 하죠. 깜빡이 막건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있으면 그 막건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배당이 좀 높은 배당, 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이제 승부처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축을 놓고 공략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번 경주를 축을 세워서 공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딱 3대의 마필을 좀 노려보고 싶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한 마필은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마필은 제가 봤을 때 한 마필은 인기 5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 마필은 인기 5위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고민인데 이 3대의 마필을 가지고 중배당에 좀 압축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뛰어왔던 마필들 간의 접전인데 어찌 보면 이 경주가 정말 능력이 뛰어난 마필은 없는 경주 같아요. 또한 부산 금유경마 때 보면 부산은 포화주로였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될 경주 같습니다. 백돌림 위원, 저는 이번 경주를 보면 조금 조심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서울 경마 자체는 약간 정리가 된 느낌이 있었다면 일요일 부산 자체는 약간 이변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만큼 혼전 구도가 많이 있습니다. 1경주부터도 좀 어려운 편성을 만났다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역시 능력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3번마 아이언 트레인을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직전에도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을 드렸고 좋은 모습으로 연기를 드렸었죠. 상당히 중요한 건 아이언 트레인이라는 마필은 최근에는 아예 참고 타는 취입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선두력을 기반으로 해서 뛰었던 선입형의 마필이었습니다. 선입형의 마필이었을 때, 각질이었을 때 변화가 더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참고 타는 전개로 최근에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3번 게이트를 부여받았어요. 바깥쪽에 뚜렷하게 강자급의 선행은 마필이 없습니다. 아이언 트레인 최근에 걸음 변화라면 늘어난 부중이라도 선두권 공략까지 가능한 이번 편성에선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합니다. 예, 아이언 트레인이 선취비 자유롭다. 이번엔 선두권 장악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언 트레인 상대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백돌리요. 아이언 트레인 상대방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역시 직전 함께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12번마 매력 덩어리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마필은 역시 똑같을 것 같아요. 선행형의 마필이었는데 선행을 가서 걸음이 나오질 않아서 참고 타는 전개로 걸음 변화를 보여줬고 최근엔 다시 한번 선두권을 장악하는 능력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에선 이반질리라는 선두권의 강자가 있었기 때문에 장악은 힘들었겠죠.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측 자체에서 특별하게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딱 직전 만큼만 띄워줘도 경쟁력이 좋은
12번마 매력 덩어리 충분히 상대 마필의 가치로선 높게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안쪽에 있는 슈퍼철이란 마필이 8월 15일 서울에서 마지막 경주를 치르고 직전에 첫 부산에서의 경주를 치렀었죠. 초반에 발주 능력은 아직도 좀 보강이 필요한 모습은 있습니다만 정말 몰아가는 탄력 자체가 워낙에 우수한 마필이라 여전히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8번마 글로리아 알파가 역시 슈퍼철행과 함께 직전에 취입성의 말머리를 보여줬었는데 기본적으로 글로리아 알파는 선두권의 능력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무난하게 선두권 진입,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호흡 좋은 8번마 글로리아 알파는 이번 경주에서도 분명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1번마 슈퍼철이라는 마필이 서울에서 내려간 마필이에요. 내려간 마필인데 이 데뷔 전에 기습 선두권을 나섰던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참고 취입력의 변화, 이제 종반걸음에 이제 변화를 줬던 말인데 1번 게이트에 있습니다. 뭐 강선행마가 없는 편성을 하려면 1번마 슈퍼철이는 지난 경주에는 취입으로 싸웠다 하지만 선두권 장악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1번마 슈퍼철인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우세하다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돌 위원, 슈퍼철인을 3차권에 내려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언 트레인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직전에 올라붙이는 스피드 자체는 끝걸음은 좋았습니다만 스피드 자체는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싹 듣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언 트레인이 오히려 전천후의 모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후차권에서의 전전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경주를 마필 선정을 하면서 제가 좀 이런 말은 좀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마필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11번마 신나다르란 마필입니다. 이 신나다르란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좀 흙을 맞을 때 좀 덜 뛰는 감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연승질주란 마필과 선두권 경합성 레이스 그리고 최근 경주 보면 내선주류가 무거웠던 점 이런 점을 고민해 본다면 외곽에서 곱게 쫓아간다면 이번 경주에서 복병 가치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백돌위원은 3번마 아이언 트레인이 선취입이 자유롭다. 이번 경주는 선두권 공략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상대마로 12번마 매력 덩어리, 1번마 슈퍼철인, 8번마 글로리 알파를 말씀해 줬고요. 저는 1번마 슈퍼철인의 복병마인 11번마 신나다르 이 마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게이트를 꽉 채우게 되면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경주도 보면 어느 정도 좀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백돌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경주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인데 힘에 대한 기본기가 우수한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죠. 우선적으로 기본기에서 앞선 인기권의 전력들이 다소 모든 전개적 조건에서도 좀 더 앞선 모습인 것 같습니다. 큰 이변보다도 집중력 있는 공략이 필요하고 중심에 대한 믿음과 후차권에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역시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4두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2번, 12번, 13번, 14번 네 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전망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최근에 발주가 좋아진 마필 13번 갈색 전령이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12번 발리오스킹이 빠르게 선의권에서의 모습으로 가담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2번마 제이어스 원도 충분히 선의권에서의 최적 전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틈새는 노릴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무빙 가능한 편성을 만난 14번마 엄지손가락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는 좋은 경주인 것 같습니다. 13번, 12번, 2번, 14번 네 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기대감에 단연 앞섰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시 12번마 발리오스킨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정말 개인적인 애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데뷔 초부터 직전의 변화를 보는 시점까지 매번 훈련에서부터 쫓아다니면서 띄워줄 마필로 소개를 드렸는데
직전에서야 드디어 좋은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해줬죠. 힘에 대한 여유가 좋았습니다만 스피드가 계속 부족했던 모습을 이제는 보강이 된 모습 속에서 여유감이 상당히 좋아졌고 상대적인 강자들을 피해온 이번의 편성까지는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차권에선 13번마 갈색 전령이 다시 한번 빠른 스피드가 기대가 됩니다. 발주압벽 등의 이유 등으로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도 많이 보였었고 고개가 높다는 단점 때문에 상당히 늘어난 거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직전 경주 내려왔던 거리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진입을 하면서 기존의 모습과는 많은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죠. 무엇보다 특출나게 내선 자체에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선두권도 장을 가능해졌고 편한 최적 정의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2번마 제이워스 원이란 마필 자체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힘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상대적인 마필들보다 부중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내선 최적에서 무엇보다 모래에 대한 반응 자체도 여유가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힘에 대한 여유는 좀 더 기대치를 가져주셔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14번만 엄지손가락이란 마필은 이변 도전 세력으로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어난 부중 자체는 좀 아쉽죠. 발주압벽이 이 마필도 있기 때문에 매번 끝번 시청을 하고 나오는데 외곽에서 무빙을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을 땐 몰고 가는 탄력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느린 이번의 편성에선 최대 이변까지는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전력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가 강한 마필 12번마 발리오 스킨을 필두로 13번마 갈색 전령, 2번마 JS1, 그리고 이변 노려볼 14번마 엄지손가락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오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12번마 발리오 스킨, 그리고 13번마 갈색 전령, 그리고 2번마 JS1이 역시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주에 보면 지금 백돌 의원이 14번마 엄지손가락의 마필도 이제 그 복병세로서 이변 가능성 있는 마필로 관심을 갖자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찾아가면 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마필들이 한 두 마필 제가 보는 마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의원, 1번마 서창묘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해서 해봤고요. 그다음 문세영 기수가 기사한 마필이 그 마이팀이란 마필입니다. 최근에 못 뛰고 있는데 과거에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마이팀이란 마필이 좀 강한 상대들과의 경주에서 선출 발휘하고 결정력 부족의 아쉬움 때문에 착순권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전력이라면 54의 문세영 정말 무섭거든요. 페로비치 내치기 되는 말 페로비치면 1번 게이트 무섭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서창비요 정말 저희 방송에서 정말 많이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창비요는 MC께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마필이고 전 애정이 없습니다. 서창비요는 저 역시도 이번 경주까지도 입상하기 전까지 좀 보기 어렵다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말씀해주신 6번마 마이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죠. 선두권이 얇았던 경주에서 외곽에서 감고 빠르게 선입가담을 했던 전력은 있습니다. 물론 기본 탄력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상태 변화까지는 저 역시도 당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거꾸로 보면 1,400m를 그렇게 외곽 게이트를 신청해서 외곽에서 무리하고 뛰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적인 부분에서는 비교해 보면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마 마이팀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누릴 겁니다. 그래도 한번 마필 컨디션 꼼꼼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돌 의원 짧게 발리오 스킨의 JS1 갈색 정령 이 두 마필이 상대마로 지목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갈색 전령의 우세를 좀 점쳐보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발주를 잘만 받아주면 두 마필에 편안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필이 가끔가다 발주가 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염두를 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두령이 나가야 마두령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13번 갈색 정령 중반에 좀 무리수를 둔다 해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 역시도 12번 발리오 스킨 13번마 갈색 정령에 좀 더 우세를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백돌 의원, 지난주 일요 1경주죠.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는데 동해창가의 천리. 정말 만만치 않은 배당이 나왔죠. 복승식 배당 무려 41.4배, 쌍승식 배당은 100배가 넘는 배당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해 드렸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 백돌 의원과 또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축하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백동희 의원이 준비한 추천 경주는 6경주입니다. 6경주 출마표 보시죠. 1호 6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200m 경주 총 12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인기마들 간의 접전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보이는데 과연 백동희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호 경마 중에서도 좀 더 자신 있게 압축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편성이고 제가 서두에 방송 초기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1호 경마는 무엇보다 어떤 경주보다도 어떤 하루보다도 중심에 대한 선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6경주 방송 추천 경주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중심만 세워놓으면 상당히 쉽습니다. 중심을 잘만 잡으면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경주예요. 그 중심,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2번마 터치 플라잉이란 마필입니다. 최근에 꼬마 기수인 조재르 기수가 정말 상승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29주와 계약을 하고 배우준 조교서가 정말 믿음 있게 계속해서 기승을 시켜주면서 기승술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우월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조재르 기수가 능력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번 터치 플라잉이었던 것 같습니다. 터치 플라잉에 계속된 기승을 하면서 좋은 능력을 끌어내고 있고 훈련도 전담을 하면서 매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가 사실상 고비였죠. 선두권도 장악도 못했고 선두권의 마필에게 끌려가면서 상당히 고비였는데 그래도 근성으로 이겨냈던 마필입니다. 선취입이 자유롭고요. 바깥쪽에 상대 몇 두 있습니다만 여전히 최선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한 믿음의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후차권에서는 딱 노려볼 마필은 정해져 있습니다. 때리고 받치고 딱 한 마리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후차권, 중심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후차권의 믿음도 상당히 강한 경주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1호 경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기마 접전인데 그 중심에는 2번마 터치 플라잉이 있다. 역시 터치 플라잉이 계속해서 전개가 어려운 가운데서 선전을 해오고 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능력이 좀 위에 있다 이런 평가하고 상대 마들을 좀 압축해야 될 경주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잡아드리겠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상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6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8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월말 경마의 휴장 전 경마 편성이 정말 단촐하죠. 이번 경주가 인기마의 옥석을 가리는 경주인지 아니면 인기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틈새를 도려전해 볼 마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백동희 의원, 이번 경주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정리는 드러났다고 전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능력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이, 회복세를 보이는 마필이 몇 두 있습니다만 중심권에 대한 모습과 후차권에 대한 모습은 좀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1번마 스텔스를 저는 좀 더 믿음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금요 경마가 비가 많이 내려서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다는 거겠죠. 그 여파는 1호 경마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스텔스, 데뷔 이후에 초창기 때 모습은 약간 좀 주행이 덜 잡힌 느낌이 있었다면 최근의 모습은 스피드, 탄력 모두 발군의 모습입니다. 상대적인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57의 부정은 역시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체 자체가 520kg대, 30kg대 육박하는 탄탄한 마체고 직전 경주 이후 자체에도 마필의 여력감이 워낙에 살아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단독 선행 다시 한번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단독 선행이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2억 1,000만 원의 고가의 마필이죠. 액톤파크와 마더리즘 디어의 자마. 주행 심사 때 모습 자체는 약간 힘이 덜 찬 느낌이 있었는데 데뷔 전 그리고 직전의 경주까지 열감이 돋보였던 6번마 영천시대입니다. 아직까지도 힘적인 모습은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마필 자체가 주폭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직전 경주도 무리 없이 1,400 극복해냈고요. 이번 경주가 사실상 점핑 출주이기 때문에 검증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스피디에 대한 여유도 워낙에 좋았고요. 병합 시에는 외산 3등급 마필이죠. 서울광자와 병합을 하는데 오히려 그 마필보다 여유감이 상당히 좋은 주폭으로 앞서주고 있기 때문에 상태도 최상인 만큼 우선적인 선전이 기대가 되고 8번마 하커맨드가 정말 계륵 같은 마필입니다.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인기만 끌어주고 아쉬움만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직전 경주부터 걸음에 대한 회복세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필 자체가 힘이 차고 있는 모습에선 변화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오마 해피 사운드가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초반 스피드가 발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외곽에서 좀 몰아제끼면서 선두권에 가담하고 그 중석을 바탕으로 입상을 차지하는 전력인데 안쪽과 바깥쪽에 한 2두 정도 스피드의 마필이 있는데 전개만 잘 풀려준다면 이 마필 역시도 기본기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돌리원 1번마 스텔스하고 6번마 영천시대 두 마필의 우세를 예측하는 거죠. 네,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앞에 경주 서울경마에서도 그랬다시피 스텔스란 마필이 너무나 잘 떼어주고 있는 마필은 분명합니다. 근데 직전보다 이제 부담점이 이제 57까지 올랐어요. 1번 게이트라는 점에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경주의 모습이라면 스텔스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수월하게 레이스를 펼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스텔스가 그렇게 순발력이 정말 뛰어난 마필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57입니다. 57인데 서울경마는 1400m가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조를 달리는 경주라면 부산경마는 1600m가 출발하면서 가장 긴 직선조를 달리는 경주입니다.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1번마 스텔스가 버틸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에 좀 추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록 점핑이지만 6번마 영천시대 선절을 기대하면서 1번마 스텔스는 조금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백동희 의원은 1번마 스텔스와 6번마 영천시대 우세를 예측해 보겠고요. 저는 6번마 영천시대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1번마 스텔스는 조금은 고민 대상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했습니다. 능력이 돋보이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마필도 앞으로 잠재력기 자체가 무궁무진하자. 어떤 전개 속에서도 레이스를 좀 수월하게 풀어가지 않나 이런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중심으로 과연 어떤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번 경주는 백동일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12마리 출주 속에서 거리 자체는 늘었긴 했습니다만 기본 능력에 대한 믿음이 드러난 편성인 것 같아요. 중심에 대한 믿음 속에서 후차권에 대한 집중력 있는 공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능력과 전개, 잠재력과 훈련에서의 성과까지 모든 경주 조건의 자체를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데 자, 3번, 9번, 11번, 12번 네 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계속된 접전이 그려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초반부 전개에는 게이팅 이점이 좋은 마필이죠. 3번마 미소왕자가 순발력을 이용해서 빠르게 선두권을 치고 나갈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뒤이어서 선입에 대한 가능성이 좋아진 마필 11번마 모델라인도 그에 못지않은 순발력으로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회복세가 좋아진 모습에 9번마 블랙카이저도 선취입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거리 경쟁력 좋고 힘에 대한 여유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12번마 바람이 분다도 전개적인 모습에선 결코 불리함이 없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11번, 9번, 12번 네 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계속된 전개가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역시 네 마필 중에서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그리고 경주에 대한 중심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미소왕자란 마필이겠죠. 데뷔 이후 3번의 경주를 모두 입상으로 차지했습니다. 데뷔전 1000m의 여유감, 실전 두 번째 경주에선 1400 첫 도전에서 굉장히 강한 상대들 틈을 이겨내면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무엇보다 직전 오픈 경주에선 OS와 답이라는 강한 선두력의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은 아쉬웠긴 했습니다만 밀린 전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뛰려는 근성은 상당히 여유가 좋았습니다. 거리 자체가 1700이라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400m를 경험해왔던 마필이고 워낙에 스마트한 마필이라 이 정도의 상대들과 게이트의 이점에 무엇보다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서의 압축이 중요하겠죠. 12번마 바람이 분다의 상승세에 좀 더 기대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뷔 초에는 발주가 안 좋았어요. 힘은 좋은데 스피드가 나오질 않아서 매번 가능성만 표출하다 몰아가는 중속이 좋아지면서 최근에 연투에 대한 여유도 상당히 좋아졌고 직전 승급전 당시 강했던 상대 팀에서도 여유감이 좋았었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솔직히 저는 나와 있는 모든 마필 중에서
바람이 분다의 훈련 성과가 가장 우수했다고 평가합니다. 힘에 대한 여유도 상당히 준비 그리고 마필 자체의 뛰려는 근성도 우수했기 때문에 경험 마친 이번의 경주라면 우선적인 상승세의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9번마 블랙카이저가 역시 회복세의 모습이라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마필도 데뷔 초부터도 상당히 열감이 좋았던 마필인데 한 가지 단점 자체는 마필 자체가 고개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자체에서 무리한 1700에 도전하다 보니까 졸전을 했고 직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마필 자체가 고개가 높은 단점을 고쳐내기 위해서 양털 코들레를 신청하고 계속된 훈련을 했는데 훈련 막바지에 와서 높았던 고개가 많이 내려갔어요. 훈련 마필 자체가 변화가 왔다는 점에서는 결코 이번 편성에서 도전 세력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11번마 모델 라인이란 마필의 스피드 자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역시 선행을 나서야 잘 떠주는 마필이었고 최근의 경주에선 선두권에 나섰던 강한 상대들을 압박을 하면서도 경쟁력이 우수했었죠. 무엇보다 장점 자체가 선입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초반에 발주를 잘 받아서 선두권을 장악해버리면 좀 더 이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 최적적 기회를 보여준다면 기본적인 스피드감의 상승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 막강한 마필 3번마 미소 왕자를 필두로 12번마 바람이 분다와 9번마 블랙카이저 스피드로 1순할 11번마 모델 라인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역시 3번마 미소왕자라는 마필은 과연 이제 뭐 어떠한 전개 속에서도 향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같습니다. 저희도 3번마 미소왕자만큼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을 쓰겠는데 자, 이 9번마 블랙카이저라 마필은 그 TG 원더풀 자마예요. 이 TG 원더풀 자마들도 주행 중 보면 고개가 대부분 높죠. 이런 점이 좀 단점이라면 또 강점이라면 그 조숙형의 혈통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거리가 늘어나는 경주를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합니다. 백동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평가를 한번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분다를 미소왕자의 가장 강력한 상대마로 말씀했는데 1800m를 뛰어봤다는 강점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표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10월 24일 날 경주 때 보면 보은용사가 두 마필, 조이제로 기수가 기사 마필하고 이제 선행 경합을 했던 레이스거든요. 어찌 보면 최적 종기를 했는데 번개 바람의 추입으로 이 마필을 전개가 유리했던 말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야, 바람이 분다란 마필이 제 머릿속에서 보면 조금 그래도 좀 앞으로 보여줄 거는 저 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정말 이 10월 24일 경기를 보고 입상은 했지만 전 정말 실망을 많이 했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실망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띄워줄 마필로 전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마필의 성과가 가장 우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미소왕자가 선행을 가던 아니면 선입을 가던 그 마필의 입상은 뭐 기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바깥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뭐 죽죽담양, 모델라인까지 순발력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만 힘에 대한 여유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순발력에 대한 모습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무리 없는 선입전개, 중위권 전개만 펼치더라도 몰아가는 탄력이 상당히 우수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성과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복병권 전력으로 내려놓은 마필이 11번마 모델라인이에요. 근데 모델라인은 최근 두 번의 경주 모두 다 월군을 했었던 말입니다. 호남 2등급을 나왔는데 물론 큐피트 파워란 마필이 아직도 좀 다리 쪽이 완전치는 않습니다. 정상 컨디션에 뛰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큐피트 파워가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를 시종 경합을 하고 거기서 4차권에 왔던 말이 모델라인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를 유심히 살펴보면 안쪽에 가루다, 발주 능력이 있어요. 근데 모델라인, 죽담이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면 모델라인이 한 바퀴 일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은 저도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구력에 대한 모습이나 무엇보다 마필 자체에 기승을 하고 있는 이하나 기수가 얼마만큼 제어를 잘해주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선행을 편하게 나선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하나 죽죽당향이란 마필이 먼저 치고 나간 걸 제어하지 못하고 또 경합성 레이스를 펼친다면 기대 이하의 성적도 좀 발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입사권 좀 중에서는 좀 이변 기대 세력으로 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모델라인이란 마필은 그래도 이하나 기수가 가장 잘 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하나 기수가 하이 등급에서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선전을 해줬던 말이기 때문에 모델 라인은 조금 윗선에 한번 보자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장산태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장산태양이라는 마필이 원래 선입형 마필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그 코너 돌 때 보면 약간 삐지고 결정력이 없어서 승급하고 나서 이제 거리가 늘어서 계속해서 참고 추입으로 이제 걸음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말인데 1,700m입니다. 1번 게이트거든요. 이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전개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소왕자가 선두권에 진입을 하고 바깥쪽에서 뭐 블랙하이저라든가 바람이 분다도 기본 선입력에 대한 우수함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마필들 자체에서 좀 버텨나가는 과정에서 좀 집중력 있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 판단인데 결국에 장선태양이 내측 최적 전개를 펼친다 하더라도 좀 앞선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힘을 써야 되는 포인트라면 저는 장선태양은 이번 경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추임마라고 해서 앞선이 몰락을 해야 추임마가 올라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과연 이제 어떤 레이스가 펼쳐지냐에 따라서 또 장산태양도 어느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추입 타임을 잡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번마 미소왕자의 중심으로 해서 12번마 바람이 분다는 좀 실망을 했다. 지난 경주가 좀 잘 뛰었지만 이마필은 조금은 내려놓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9번마 블랙하이저, 11번마 모델라인, 1번마 장산태양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고요. 백동윤은 3번마 미소왕자의 중심으로 해서 12번마 바람이 분다 그리고 9번마 블랙하이저, 11번마 모델라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일요 구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2등급 편성은 그래도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보면 2군 편성 그러면 1군을 남겨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변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등급 체계라고 하지만 그 체계가 뭐 다음 달부터 좀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구간이 좀 짧다 그러면 뭐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1군에 올라갔을 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이변 가능성은 염두에 두자. 항상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백동희 형, 제가 그 2등급 편성인데요. 뭐 좀 염두에 두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 경주에서 좀 입상 기대치가 높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디플러매틱 미션 같습니다.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승급을 했었던 1800m에서 외곽에서 빠르게 감고 올라오는 스피드 탄력으로 발군의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해주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돋보였던 마필이죠. 신인 기수가 문제가 뭐냐면 페이스 안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3일 경주 때는 또 똑같은 작전으로 외곽에서 몰고 가려고 무리하게 좀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개가 완전히 꼬여버리면서 마필이 좀 힘에 붙인 모습으로 좀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측 기댐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재검을 치르고 나눴는데 마필 상태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살아났고요. 이제는 뭐 1800m의 거리 경쟁력이 우수해진 모습인데 차분히 마필들이 나오는 마필들을 살펴봐도 안쪽에 있는 뭐 7번마 럭키라이트 정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빠른 강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하게 선입 전개가 가능해진 디플로매틱 미션 성과 좋은 만큼 조제력 있어 안정적인 기승수를 기대합니다. 럭키라이트가 워낙 빠른 거 아닌가요? 네, 빠릅니다. 선행을 간다는 게 아니라 디플로매틱 미션이 선입 2선만 최적 전개를 해줘도 저는 가능성이 높게 평가합니다. 편성이 뭐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디플로매틱 미션이라 마필은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행 중 고기가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추로 기댐이 있다. 원래 1400m도 보면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면 내추로 살짝 기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단 말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저는 지난 경주가 무리해서 이렇게 내측 기대했다는 게 아니라 내측 기대 있는 악벽기가 있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돌리 형, 10번 디플로팅 디미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필,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이번 경주라면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믿고 있는 마필이 바로 오마 골드 마운틴입니다. 데뷔 초에 강한 선두력으로 뛰었던 마필이에요. 워낙에 마필이 끌릴 정도로 스피드가 좋았고 결국엔 끌리는 악벽 때문에 몇 번 고전을 면치 못해서 마필 자체를 거세를 담행했었죠. 거세를 담행하고 좋아지면서 이젠 따라가는 선입 전개도 좋아졌고요. 최근에 늘어난 거리에서의 선전도 가능해졌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했던 건 15조 자체에서 방춘식 기수에게 계속해서 기승 기회를 주면서 마필에게 좀 많은 기회를 열어줬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골드마운틴이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기수의 능력 부족, 기수의 전개를 못 풀어냈다고 평가를 합니다. 11월 22일 때는 타이밍 자체를 제대로 못 잡아갔고요. 직전 경주에선 정말 좀 답답했던 게 안쪽에서 갇히고 나서 바깥쪽에 마필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추입의 타이밍도 가져가지 못했고 감지도 못했고 상당히 이제 보는 내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아예 참고 타면 참고 탈 수 있는 기수고 타이밍 자체 잘 잡아낼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 상승세, 우선적인 기대감, 우수하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 안쪽에 있는 이범은 슈퍼탱크가 예전에 좀 늘어난 부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최근엔 다시 한번 서서히 회복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힘에 대한 여유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두 마필의 틈새를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9번만 스페이스건이 늘어난 장거리에서의 스피드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좋죠. 물론 안쪽에 안쪽에 럭키라이트와 바깥쪽에 디플로매틱 미션 사이에서 어떤 전개를 펼쳐내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마필 자체가 워낙에 끈끈함이 좋은 마필이라 이 마필의 회복세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백돌이요. 이번 경주가 지금 저하고 그 앞에 선정한 게 거의 비슷해요. 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2등급 편성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그래도 두 마필을 좀 우세를 좀 예측하고 있는 거죠. 골드마운틴이나 10번마 디플로매틱 디미션 이 두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좀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5번, 10번 이 두 마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장전 경마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백돌리원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 인사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항상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었는 게 1년이 넘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쁜 딸도 얻었고요. 다 그렇게 얻으면서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음 설이 지나고 나서의 모습 자체에선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반드시 믿음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정말 저도 가슴이 뜨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없으시다면 뭐 저희가 존재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는 건강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올해 한 해는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